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예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남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보고 싶다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푸른 시인님, 낙연이는 건이랑 손잡은 거죠? 라고 하셨어요. 나는 줄리 133호님, 좋아요 누르고 들어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4,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숫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 5,000명 넘어설까요? 넘어서나요? 예, 근데 좋아요 숫자가 2,400여 개밖에 안 됩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금치님 오셨고요. 영엘님도 오셨습니다. 아찌짱님도 오셨고요. 예, KH님 오셨습니다. 아브라함님도 오셨고요. 예, 임윤채님, 영예의리님, 김철TV님, 원희꽃님도 오셨네요. 최현실님 늦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은요. 양평고속도로 뒤에 김건희 고속도로 뒤에 양평 카르텔 있다입니다. 자, 김건희 고속도로 뒤에 양평 카르텔이 있다. 자, 제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데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아까도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속도로 노선이라는 게요, 하루아침에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속도로 노선, 뭐 신노선, 구노선, 대안노선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 대안노선을 만드는데 사실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쑥 끊는다고 그 자리로 도로가 놓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김건희 고속도로 이 사정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작년 5월 이후에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작년 한 11월에 갑자기 이 노선이 나오고 그 노선에 대한 협의를 막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5월에 대안 노선을 찾기 시작해가지고 11월에 대안 노선을 긋기 시작했다는 건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빨리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대안 노선이 나오는 경우는요, 사실 맨 처음 도로를 계획할 때 이 노선과 이 노선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함께 준비를 하지 않은 다음에는요, 이게 쉽게 노선이 그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보면은 대략 이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선만 그어 놓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 무슨 터널이 들어가고 어디에 무슨 그 다리가 놓여지고 그 길이는 얼마에 해당되며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어떤 위험성,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아주 상세한 그런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몇 달 만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김건희 고속도로 정말 몇 달 만에 나왔거든요. 원안으로부터 무려 55% 절반 이상이 노선이 달라졌는데 그렇게 쉽게 노선이 뚝딱 나왔다?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 이전, 그러니까 윤석열이 집권하기 전,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기 되기 이전에 이 김건희 고속도로에 대한 얘기가 있었느냐? 없었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김건희 고속도로의 이 진행 경과가
공흥지구 아파트하고 대단히 비슷하게 진행이 되더라는 점입니다. 공흥지구 아파트도요, 김건희 그 가족, 그러니까 최은순이 뭔가 사업을 벌리는데 이 사업을 벌리기 위해서 미리 군청에서 분위기 조성을 다 합니다. 심지어 LH에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계획서를 냈는데 그 계획서를 일부러 반려시켜 버려요. 그 반려시켜 있는 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막 시위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은 시위한 적이 없대요. 그냥 우리 자신들은 이 보상금 좀 더 받아보려고 한 거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LH가 사업을 포기하고 나가버렸다. 자신들은 그렇게 할 생각까지는 없었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황당했어요. 자, 지역에 이 지역민들을 활용해가지고 뭔가 꼼수도 썼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김건희 고속도로 지금 돌아가는 양상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게 그냥 나오는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건 아무리 보더라도 이 공흥지구 부분하고 김건희 고속도로하고는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고 그 과정에서 양평 지역의 정관계가 모두 유착되어 있으며 그 유착의 핵심에 최은순, 김건희 등등이 있다라는 게 거의 뭐 확실해 보이는 겁니다. 특히 그 도로과장, 군수 뭐 이런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래, 정황은 있어.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증거는 없을까? 김건희, 최은순, 그 다음에 도로국장인가 하는 거 안철영인가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군수, 김선교 이런 사람들까지 이런 인적인 공통점 외에 또 어떤 공통점이나 유사점, 좀 이상한 측면이 있을까라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몇 가지가 추가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다? 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일단 보시죠. 자, 이 김건희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국토부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죠. 맨 처음 꺼내놓은 거짓말이 뭐였느냐면, 자, 양평 고속도로 종점에 나들목이 없기 때문에 김건희 일가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다라는 사기입니다. 뻥입니다.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 중에 이런 자료가 있었더라고요. 기자들한테 이렇게 자료를 보냈더라고요. 자, 이 고속도로가 이렇게 쭉, 이 김건희 고속도로가 쭉 들어오고 여기에 양평 분기점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화도로 가고 뭐 일로 가면은 이렇게 간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면서 봐라, 이거는 나들목이 아니라 단 분기점에 불과하지 않느냐. 김건희 땅 여기가 여기 노란색 해놓은 여기인데 봐라, 어디를 봐서 나들목이 있느냐. 나들목 없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아무 혜택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죠. 근데 이 주장은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죠. 왜? 바로 밑에 남양평 IC가 있다라는 거 이미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늘 보여드리는 이 지도. 자, 이게 서울 양평 고속도로고요. 여기가 남양평 IC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있고, 그러니까 김건희 고속도로가 이렇게 가면은 바로 이 남양평에 IC가 있다는 거 너무나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토부는 딱 여기까지만 잘라가지고 여기까지만 잘라놓고 봐, 나들목 없잖아. 이런 얄팍한 속임수를 쓰고 있었던 거죠. 이거는 진짜 얄팍한 속임수라고밖에 다른 말을 못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만 가보면 바로 이렇게 남양평 IC가 있다라는 거 누가 봐도 명백히 아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몰라요, 이거? 사람 국민들이 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뻔뻔스럽게 이
나들목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이익이 없다. 이런 헛소리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합니다. 아니 이게 정말 진짜 몇 분이 안 돼서 들통날 거짓말 아닌가요? 근데 이 몇 분이 안 돼서 들통날 거짓말을 몇몇 신문에서는 고스란히 다 따라하고 있더만요. 진짜 얼빠진 것들이에요. 그죠? 자,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를 잡은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국토부는 정말 이 남양평 IC를 숨기려고 했던 걸까? 정말 이 나들목이 없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단지 그거 하나만 가지고 거짓말을 한 것일까? 그 이유 때문에 거짓말한 걸까? 라는 데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니 이렇게 얄팍한 속임수를 쓴다고? 아니 지도만 보면 네이버 지도만 봐도 금방 들통날 거짓말인데 이런 네이버 그렇게 이런 얄팍한 거짓말을 한다고?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하게 됐던 가정이 있죠. 그래서 그게 뭐냐? 바로 이 남양평 IC가 단순히 이 양평고속도로의 나들목이 아니라 다른 거대한 유착 관계를 입증해주는 열쇠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자, 국토부의 거짓말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격거리 부분이 있는데 이 국토부 교육 보도자료 중에는 이 이격거리를 뭐라고 하느냐면 1.9km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보면은 1.9km나 차이가 나는데 1.9km 김건희 고속도로와 김건희 땅 사이에는 1.9km의 거리가 있대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어디를 봐서 여기가 1.9km씩이나 나옵니까? 여기가. 제가 재보니까 500m 나올까 말까 합니다. 580m 나오기도 하고요. 558m가 나오기도 하고요. 어디를 재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이 가운데 한가운데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면 558m, 여기 진출입로를 계산해 보면은 2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딱 붙어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자, 그런데 다 좋아. 도대체 이 검찰은 아니 국토부는 왜 이렇게 자꾸 시선을 다른 데 돌리려고 할까? 남양평 IC는 왜 거론이 되는 걸 자꾸 꺼려하는 듯한 느낌을 제가 계속 받았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어딜 봐서 1.9km냐고. 자, 그래서 제가 품은 의문이 이겁니다. 왜 남양평 IC와 강상 휴게소는 숨기려 할까? 자,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드렸던 부분에 이런 게 있습니다. 김건희 고속도로 주변에 남양평 IC가 있고 이 남양평 IC에 강상 휴게소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이 강상 휴게소는 양방향으로 다 진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상행선에서도 강상 휴게소로 들어갈 수 있고 하행선에서도 강상 휴게소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 강상 휴게소에서 바로 남양평 IC로 나갈 수 있더라.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남양평 IC가 있기 때문에 강상 휴게소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강상 휴게소를 만들어 놓고 그 부속 시설로 남양평 IC를 만든 것 같더라라는 얘기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만약에 여기에 IC와 강상 휴게소가 함께 들어선다면 김건희 일가는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특히 부동산과 택지 개발, 신도시 개발을 통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 단위의 이득을 볼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 주변에 이 병산리 IC와 휴게소 부근에 그 김건희 땅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친인척들이 다 땅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에 이거는 최은순 씨가 자기 친인척들과 자신의 땅 위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이 토지주들은 엄청난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비난이 두려워서일까요? 왜 국토부 그리고 양평군은
남양평 IC의 존재,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강상 휴게소에 대한 존재를 계속 숨기려 들고 있어요. 거론을 대신 대로 안 하려고 해. 왜 그럴까? 자, 남양평 IC와 강상 휴게소를 다시 한번 제가 자세히 보이겠습니다. 위성 지도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 그러니까 김건희 고속도로하고 김건희 땅이 나와요. 이쪽으로 좀 더 가면. 그리고 여기가 남양평 IC가 되는데 하행선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나가요. 자, 근데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톨게이트가 여기에 있는데 톨게이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무서 여기쯤에 강상 휴게소가 여기 들어섭니다. 자, 근데 더 웃기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 노랗게 제가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뭐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 원형 교차로라고 아시죠? 로타리식 원형 교차로라고 아시죠? 이게 보통 어떤 데 있는 겁니까? 예. 통행량이 적은 곳에 만들어 놓는 교차로입니다. 이 교차로에서 어디로 들어간다? 여기서 뺑 돌아가지고 휴게소로 들어가요. 이거는 휴게소로 들어가는 길이야 이게. 그러니까 톨게이트로 가기 전에 휴게소로 먼저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고 휴게소로 들어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로타리를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애시당초 여기 보면 현재 남양평 IC 그 강상 휴게소가 현재 완공된 게 아니고요. 지금 한참 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남양평 IC가 만들어진 게 2016년인데 지금 2023년이잖아요. 7년 동안 휴게소가 만들어지질 않았었어요. 이 땅만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휴게소 진입로는 일찌감치 만들어 놨네. 톨게이트는 여기 있고. 제가 보면서 제가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뭐지 이거? 예, 되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자, 이게. 예. 자, 이게. 자, 이게 좀 예. 자, 여기가 휴게소 진입로입니다. 자, 상행, 하행 모두 휴게소 진출입이 가능한데, 톨게이트와 인접하고 있고, 휴게소가, 이 톨게이트가 휴게소에 부속된 형태, 뭐 이런 형태였습니다. 되게 좀 특이한 모습이죠.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휴게소와 그런 톨게이트 모습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취재를 좀 해봤어요. 자, 일단 그 주변부입니다. 강상휴게소와 남양평 IC, 그리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그 다음에 김건희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누가 보더라도 서울 양평고속도로와 남양평 IC, 강상휴게소, 그리고 김건희 일가가 가지고 있는 땅, 연관성이 있구나 라는 게 눈에 확 들어오죠. 누가 보더라도 김건희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옆으로 고속도로도 뚫어줬고 나들목도 만들어주고 심지어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조성을 해주는구나 라고 보이는 거죠. 게다가 재밌는 것은 이 남양평 IC가 회차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이 모습을, 이 고속도로 그 진입로 구조를 보시면은 톨게이트에 나가지 않더라도 휴게소에 진입을 하면은 방향을 바꿀 수가 있죠. 그죠? 자, 예컨대 이런 겁니다. 자,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서울 쪽에서 쭉 와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남양평 IC로 나갑니다. 나가다가 휴게소에 들어와요. 휴게소에서 들어오면은 이제 이렇게 다시 나가면 이렇게 다시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회차 지점이 됩니다. 그죠? 자, 거꾸로 반대편에서 들어오다가 이쪽으로 나가서 고속도로를 들어오죠. 자, 여기서 한 바퀴 여기서 한 바퀴 돌면은 거꾸로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유턴을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어쩜 저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지? 이런 고속도로 휴게소 보셨나요? 예.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가면 회차를 할 수 있는 이런 휴게소 보셨나요? 자, IC 옆에, 나들목 옆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는 왕왕이 있죠. 그런데 이 휴게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회차 지점이 있는 휴게소로 들어가면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오던 길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거 보셨어요? 예. 놀랍죠?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가능하지? 예. 이 포인트가 이 휴게소 진입로 부분이에요. 여기가 원형 교차로 로타리식이에요, 로타리식. 여기가 포인트거든요. 예, 여기에서 방향 바꿔서 딱 돌아갈 수도 있어.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놨죠? 야, 이런 거 보셨어요? 휴게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셨어요? 없죠?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지? 자, 이렇게 만들어 두면요. 지금 당장은 여기가 뭐 그닥 초점을 못 받을 수 있으나, 시선을 못 받을 수 있으나 나중에 얼마 안 가서요. 여기 차량 통행량이 터져 나갈 거예요. 여기 휴게소, 누가 이 휴게소를 운영할지 모르겠으나 진짜 떼돈 버는 거야, 여기는. 자, 깐따삐아님, 방향 바꾸는 휴게소 없다고요? 예, 없어요. 없어요. 네. 이 휴게소 누가 가져갈까? 너 살짝 의심스러워. 하여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취재를 좀 해볼 텐데요. 자, 이런 의문점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그래, 좋아. 남양평 IC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 제가 뒤져봤습니다. 현장을 비우니까 이래요. 자, 보시다시피 진입로가 있습니다. 이 진입로를 쭉 따라 들어가면은 남양평 IC로 들어갑니다. 근데 보세요. 길이 매우 좁아요. 그냥 척 보기에도 상당히 좁아 보이죠? 그런데 여기 지나가는 차, 트럭을 한번 보세요. 꽉 찹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자, 이 트럭 옆에 여기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데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예. 여기를 잘 보실까요? 여기 동그라미 보이시죠? 동그라미. 예, 동그라미. 예. 이 동그라미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뭡니까? 과속 방지턱이야. 고속도로 진입로에 과속 방지턱이 있어? 이거 뭐야? 제발 휴게소로 들어가 주세요. 이거 아니야? 뭐 이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자, 여기 토지나라님 금강휴게소에 그 방향 바꾸는 곳이 있다고요? 아, 그렇구나. 예, 금강휴게소. 그러고 보니 그러네. 제가 안 가본 지 좀 됐어요, 거기가. 예. 자, 되게 특이하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 도로가 얼마나 좁으냐면, 보세요. 방금 이 차가 보니까 상당히 작은 차죠? 제가 볼 때 무슨 경차로 보입니다. 이 경차는 경차가 지나가기에도 조금 비좁아 보이는, 하여튼 간에 이 차, 승용차 정도가 돼야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트럭이 지나가면 매우 비좁은 그런 도로입니다. 자, 더 웃기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뭐다? 네, 톨게이트입니다. 이게 톨게이트예요. 무슨 주차장 진입로 같죠? 예, 주차장 진입로처럼 차단기 내려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고속도로 IC입니다. 보세요. 하이패스 돼 있죠? 차단기 작동 중 1단 정지 돼 있죠? 예, 이거 여기가 하이패스예요. 하이패스 진입로예요. IC입니다. 여기가 남양평 IC입니다. 보통 여기 정상적인 그 톨게이트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건물이 있지,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건물이 있고 이 위에 남양평 이렇게 쓰여 있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예, 과속 방지턱만 있고요. 경적 금지, 고속도로 뭐 이렇게, 예, 하이패스 들어가는 길 뭐 이렇게. 이게
진입로예요. 춘천 쪽으로 가다 보면, 경춘 고속도로 가다 보면 조양 IC라고 있습니다. 조양 IC. 조양 IC도 상당히 작아요. 인용하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조양 IC에도 보면은 요렇게 다 있어, 이렇게. 건물도 있고, 조양, 이렇게 가지고 써붙여 놓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어. 이거 언제 만들어졌다? 2016년에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지 7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네, 이게 뭐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하도 황당해가지고 이 남양평 나들목, 남양평 IC 통행량을 확인해 봤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작년까지 이용 차량을 확인해 봤더니 1,700대.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늘어서 2,300대였습니다.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500여 대밖에 안 됐어요. 상당히 작은 곳입니다. 옆에 양평 IC가 있는데 굳이 남양평 IC를 만든 이유, 솔직히 저는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좀 더 뒤져봤어요. 좀 더 뒤져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남양평 IC의 경우는 이렇게 고속도로 휴게소와 하이페이스 톨게이트가 함께 있는 통합형이라고 합니다. 즉 그래서 실은 이게 그 하이패스 IC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 나들목을 만들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실은 여기에 휴게소를 만들려고 하다가 보니까 휴게소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 중에 하나로 하이패스 간이 IC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자, 간이 IC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황당하게 만들어져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건 간이 IC인 거죠. 그러니까 통행량도 이렇게 많지가 않고 많이 늘어서 이 정도예요. 자, 이런 IC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IC는 꽤 여러 개 있는 모양입니다. 생각보다. 자, 간이 나들목으로 휴게소와 졸음쉼터를 통과해서 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한 IC라고 합니다. 간이 나들목이랍니다. 간이 나들목. 간이 나들목 참 되게 황당하죠. 예. 내가 네 군데 정도를 확보를 했는데 이 모두가 다 이렇게 간이 나들목은 아니고요. 일단 여기서는 중부고속도로 남양평 나들목을 간이 나들목으로 만들었답니다. 예. 참.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자료를 좀 더 뒤져봤습니다. 좀 떨떠름하던데, 자, 이 보세요. 그럼 왜 이렇게 만들었는고 하니, 2010년경부터 양평군이 이 나들목 하나를 추가해 달라고 그렇게 강력히 요구를 했답니다. 제가 볼 때는 2010년, 그러니까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만들어지자마자 양평 고속도로 외에 양평 IC 외에 남양평 IC를 추가로 만들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요, 중부 내륙 고속도로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입니다. 굳이 나들목을 추가로 만들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2013년 갑자기 강상 나들목을 만든다는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2014년 전체 예산 150억 가운데 100억 원을 양평군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착공이 됩니다. 즉 전체 공사비의 3분의 1을 양평군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한다? 도로공사는 굳이 만들고 싶지 않았으나 양평군이 하도 요청을 하니 좋아 만들자 대신에 만드는 돈은 니들이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50억은 150억 중에 100억은 양평, 50억은 도로공사가 내는 거잖아요. 50억은. 아니요. 이 50억은 왜 내느냐? 아까 강상 IC 보셨죠? 이 강상 IC 조성 비용이 50억이에요. 그러니까 강상 IC를 빼버리면
나머지 공사비 150억 원은 전부 다 뭐 사실상 양평군의 전적인 부담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도로도 좁고 건물도 제대로 없고 마치 주차장 진입로 같은 모습의 간이 나들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지? 자, 그래서 더 자료를 뒤져봤습니다. 자, 자료에 이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양평 군민의 염원, 중부 내륙 고속도로 강상 IC 설치 확정. 자,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2010년부터, 이거 2001년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2010년에 5기로 보입니다. 2010년부터 강상 IC 설치를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총 20여 회의 문서상 건의 92회에 걸친 방문을 걸쳐 그래서 강상 IC 설치 확정을 얻어냈다. 왜? 20여회의 문서 건의, 92회에 걸친 방문, 자, 그리고 사업비 162억 중에서 군이 100억, 도로공사가 58억. 사실상 양평군이 부담을 해서 나들목을 설치한 겁니다. 양평 IC가 따로 있어요. 양평 IC가 따로 있는데 또 강상 IC를 만든 거야. 왜? 그 당시만 해도 양평이 중부 내륙 고속도로인데 중부 내륙 고속도로 통행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IC 만들 이유가 없었어. 근데 바득바득 우겨서 양평군이 돈 낼게. 그래서 이 IC를 만들었대. 근데 도로공사는 거기쯤에 휴게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지금 당장은 휴게소가 필요 없지만 교통량이 적어서 나중에 이게 쭉쭉 연결이 되면 휴게소 필요할 거야. 그럼 휴게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 니들이 정 원하면 이 휴게소에 부속된 시설을 하나 만들어 줄게. 요랬던 거죠. 그러니까 도로공사는 그닥 여기에 휴게소 나들목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만든다고 하더라도 휴게소가 완공되고 난 다음에 강상 휴게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나들목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양평군에서 바득바득 우겨서 미리 만든 거야. 왜? 도대체 왜? 그래서 뒤져봤습니다. 도대체 이때 군수가 누구였어? 김선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놀랐던 거는 뭐냐? 공흥지구 아파트 이 불법이 저지러지던 바로 그 시기하고 남양평 IC, 강상 IC가 만들어지는 시점하고 일치합니다. 이 일을 추진한 사람도 거의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걸까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김건희 땅 옆에 각종 인프라가 우후죽순 들어선다는 겁니다. 고속도로만 2곳, 그 다음에 고속도로 연장이 1곳, 그 다음에 고속도로 휴게소와 고속도로 나들목. 더군다나 새로 만들어지는 고속도로는 기존에 만들어진 나들목과 휴게소 자리로 바로 이어지게 만들어진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김건희 땅이 우수수 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점 찍어 놓은 데 보이시죠? 예, 주황색 이렇게 점 찍어지는 거 여기가 김건희 땅이에요. 김건희 뭐 친정 땅, 김건희 지 땅, 뭐 기타 등등. 자, 이 주변에 이렇게 우수수수 들어섭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자, 제가 이 지도를 가지고 부동산 업자한테 가봤습니다. 야, 누구야? 이러더라고. 제가 여기 고속도로 이름을 싹 지우고 지도만 싹 가지고 갔어. 지도만 싹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IC가 있고 이렇게 되고 합니다. 어때요? 그랬더니 야, 누구야? 이러더라고. 왜요? 이랬더니 야, 여기 완전히 노나는 땅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왜 노가 납니까? 이랬더니 야, 장 기자 자세히 봐봐.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봐라. 고속도로가 이어지고 IC가 나간다. 그럼 이 땅 주변은 뭐다? 교통이 엄청 좋아진다. 자,
이 고속도로가 아마 서울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서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발로 일로 올 거고, 서울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요 나들목으로 나와서 이 주변에 살게 될 거다. 자, 그런데 땅이 여기 있다. 그럼 여기 아파트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된다? 여기는 신도시가 하나 들어설 수가 있다. 여기가 딱 신도시 땅이래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토지 소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군청 공무원 구워 삶아서 여기 딱 신개발지로 딱 이렇게 지정을 해두면 이 공사 따먹는 사람은 앉아서 수백억 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 부동산 업자들이 딱 보니까 이 자리는 딱 신도시 들어갈 자리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옆이지 않냐. 더군다나 고속도로가 두 개가 새로 만나는 데 아니냐. 그리고 톨게이트 바로 옆에 붙어있네. 그러면 그래 뭐 강도 있고 하는 것보다 야 여기는 딱 신도시 자리다. 땅이 여기 있다. 그럼 이 분명히 신도시가 들어갈 자리네. 딱 가장 핵심되는 요지를 차지했네. 라고 합니다. 아파트 택지 개발의 최적지라는 것. 이거는 뭐 볼 거 없대요. 이거는 그냥 척 보면 건설업자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렇다면 이 계획의 그렇다면 이거는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온 거구나. 그래서 제가 쭉 이 진행 과정 경과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군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하고 2022년까지 진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다시 사업이 재개되고 재개되자마자 바로 고속도로 노선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3년부터 16년까지 강상 IC가 남양평 나들목이 만들어지고 강상 휴게소가 확정이 되고 그리고 고속도로 노선도 이 무렵에 이미 어느 정도 꿍짝꿍짝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다만 2017년부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는 바람에 얘들의 이 최은순 일당의 계획이 중단된 거예요. 더군다나 당시 양평군도 민주당이 차지를 했었죠. 정권도 민주당, 양평군수도 민주당. 그러니까 최은순 쪽은 이때 사업 진행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딱 들어서니까 곧바로 재개가 된 것이고, 그래서 뚝딱뚝딱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도로가 놓여진 거죠. 문재인 정권에서 실패한 자신들의 이권을 윤석열 정권에서 다시 챙겨 먹은 거죠. 이게 그냥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거는요, 양평군의 정관계가 총동원돼도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가 불법적으로 지어지던 바로 그 시기하고 이 강상 IC, 강상 휴게소, 아니 남양평 휴게소, 남양평 휴게소와 남양평 나들목, 그 다음에 이 양평 고속도로까지 다 진행이 함께 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함께 진행한 사람은 사실상 한 사람입니다. 뭐 안보 씨, 그 과장 같이 다 걸려 있어요. 여기 양쪽 다 걸려 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무리 생각해서도 우연이 아니죠. 즉 이거는 카르텔입니다. 최은순과 최은순 주변의 카르텔인 거죠.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할 사실은요, 김건희 씨의 아버지, 돌아가신 선친이 양평군 공무원이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다 나온 거죠. 그렇다면 이 공흥지구 아파트도 그냥
그냥 진행된 게 아니죠. 자, 푸른숲길님 우연은 없다라고 하셨네요. 자, 가을 영양제님 양평분 압색해야지 라고 하셨네요. 호박전님 집안 내리 사기꾼이라고 하셨어요. 페트루스 지님 커미션이 얼마라고 하셨네요. 김선아님 대통령 일가부터 부동산 카르텔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족 사기단이라고 하셨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